자, 이제 테슬라 실적이 이게 화리님 안녕하세요. 여기가 4분기 실적이에요. 4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이고 3분기 실적인데 제가 이거 두 가지를 왜 가지고 왔냐면 4분기 실적은 EPS가 예상보다 마이너스 3.5%가 낮다. 그리고 9월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9.81%가 낮다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보다 더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 3분기보다는 그래도 어찌됐던 컨센서스가 안 좋게 나왔고 뭐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좀 나아졌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EPS 예상 차이가 많이 차이 나는 거다 라고 하는 상황이면 이거를 제가 가지고 올 필요가 없는데 EPS가 4분기에는 0.74 예상이었고요. 3분기에는 0.73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3분기와 4분기의 예상 실적 차이가 크게 없어요. 그러면서 3분기에는 0.66이 나왔고요. 4분기에는 0.71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EPS만 보고 판단하면 3분기보다 좀 나아졌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테슬라는 사실 지금 주가 자체가 3분기 실적 발표 때보다 더 안 좋단 말입니다. 사실은. 자, 보시면 지금 테슬라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8점 다시 내려가고 있는데 3분기 실적 발표가 여기에요. 3분기 실적 발표가. 그럼 3분기 때보다 영업이익 부분은 조금 더 개선된 감이 있는데 근데 지금 주가는 더 떨어지고 있죠. 물론 이 부분은 당연히 제가 계속해서 2차 전지 관련해서 설명드렸던 업황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겠죠.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자,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자, 가이던스를 한번 분석할 건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사실 가이던스에서 테슬라의 목표 판매량이 나왔어야 되는데 목표 판매량이 이번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어닝콜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High interest rate, low margin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금리가 지금 이제 테슬라의 영업이익이 부진한 이유는 자기네들 잘못이 아니고 금리가 높아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안 사는 거다. 이런 개념이에요. 마진이 그래서 작아졌다. 금리 때문이다. 자, Musk want more influence before tackling AI. 이 AI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AI 관련해서 이슈가 굉장히 많죠. 이게 이제 좀 이따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에 모두가 들어갈 건데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작년부터죠. 작년부터 일론 머스크가 AI를 XAI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이 AI를 테슬라에 이식하겠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또 자율주행과 엮여 있죠. 그래서 항상 일론 머스크는 혁신을 추구하는데 이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서 AI가 필요하고 이 AI를 테슬라에 입히기 위해서는 의결권 25%가 무조건 확정되어야 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사회에서 반대하고 있죠. 왜? 테슬라의 목소리가 커지는 걸 반대하는 세력은 당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사회에서 반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소영님 안녕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권은 25% 이상의 지분에 준하는 의결권은 확보가 되어야만 XAI라는 회사를 테슬라에 편입을 시킬 거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부정적이냐면 사실 요즘에 AI만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주가가 상승해요. 예전에 우리가 명옥님 안녕하세요. 예전에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코스피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주로 있었던 내용이죠. 뭐였냐면 한창 바이오주가 엄청 핫할 때가 있었어요. 엄청 핫할 때. 그럴 때 코스닥 종목들이 주가 상승을 위해서 무슨 짓들을 했었냐면 반도체 업체인데 그러니까 바이오를 이식해. 나 이제 바이오 사업 할 거야. 그러니까 테마주들이나 작전주들이 다 그때 바이오를 이식했어요. 바이오만 갖다 붙이면 다 떴어. 지금 AI만 붙이면 다 뜨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일론 머스크가 XAI라는 신규 AI 사업체를 테슬라에 입히했다. 라는 소리는 뭐예요? 사실 투자자들 관점에서 보면 신규 혁신 성장 원동력이 생기는 거니까 긍정적이어야 돼요. 근데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현재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노이즈 때문에 그래요. 노이즈.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이제 트위터 지금의 X죠. 지금의 X를 인수할 때도 마찬가지로 노이즈가 굉장히 심했고 이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고 뭐하고 계속 그랬었단 말입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굉장히 관종이죠. 엄청난 관종이에요. 트럼프 못지않은 관종입니다. 그래서 이 관종이 또 이번에 노이즈를 만들게 되면 여기 옛날에 도치코인도 노이즈 만들었었잖아요. 도치코인 노이즈 만들었었지. 최근에 X 인수하면서 그것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노이즈를 만들어서 주가 하락을 갖고 왔었죠. 그럼 이번에 AI 관련해서 이사회랑 싸우고 뭐하고 하면 또 노이즈가 생길 걸 걱정하는 거죠. 이 노이즈는 결국에 항상 그러니까 머스크가 노이즈를 만들기 시작하면 항상 주가 하락을 갖고 왔으니까. 협박성 발언도 엄청나게 계속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 AI 관련 테슬라 AI 관련된 이슈가 핫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could ship as soon as 2025 2025년까지 빠르면 2025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을 탑재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사이버트럭 리미티드 바이 프로덕션 not demand.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사이버트럭을 판매하기 시작했잖아요.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하는 말이 사이버트럭의 판매 수량은 수요에 의한 것이 아니다. 공급에 의한 것이다. 즉 무슨 말이냐? 수요는 충분하다. 단 공급이 떨어진다. 그래서 사이버트럭 관련해서 이 어닝콜에서 얘기한 게 뭐라고 얘기했더라? 테슬라 이사회, 테슬라 내부에서 사이버트럭은 수요가 높은 거니까 가격을 올리자 했는데 거절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수요에 맞게 공급량을 올릴 거다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마진에 대한 이윤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AI 관련된 이슈가 또 한 번 나왔죠. 이게 그 전부터 계속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의결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장을 하게 되면 노이즈가 생기면서 주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 데이터가 있어요. 주가 하락, 테슬라 주가 하락. 그러니까 실적도 쇼크인데 계속 이 일론 머스크가 노이즈를 만들게 되면 테슬라 주가도 노이즈 때문에 추가적인 투매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언급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언론 같은 경우는 사실 일론 머스크 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사회 편일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송출한 언론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 자체가 테슬라의 혁신을 위해서 AI 사업체를 끌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죠. 다만 이 일론 머스크의 권한이 확대되는 걸 막는 거죠. 막는다. 이사회는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이사회는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현재 상황에서 데이터를 기준해서 쭉쭉쭉쭉 올라가는 것을 바라지. 일론 머스크는 혁신가잖아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도전을 굉장히 즐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회 입장에서는,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립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당연히 노이즈가 발생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가이던스는 크게 뭐 이슈는 없어요. 가이던스에서 뭐 오히려 말을 별게 없어서 문제인 거야. 별것이 없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왜냐면 앞으로 향후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모멘텀을 쳤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뭐 자, 테슬라.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여기다가 저가형. 여기에 하나 더 있는 게 저가형 차량의 제조. 이제 저가형 차량을 제조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3천만 원대, 3천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대, 3천만 원대 저가형 모델이 나올 거라고 관측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국에서 생산 중이에요. 테스팅 중이고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모델 3 아래급인 모델 2가 나올 거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25,000달러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 환율 기준으로 보면 3,3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3,300만 원 정도가 될 건데, 사실 환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줄어들 거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환율 데이터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데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환율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내년도면 한 3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정도가 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한 2천 중후반대 구매 가능한 테슬라 모델이 나올 거다. 그럼 저가형 모델이 있으면 기본 매출 베이스가 깔릴 거고요. 거기서 고가형 모델이 팔리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원가 절감을 시도하고 있는 게 테슬라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테슬라의 마진율은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보이긴 해요. 테슬라의 마진은. 근데 당연히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게 어저께 나온 뉴스인데 보시면 테슬라 올해 두드러진 성장 둔화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성장이 둔화될 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어제가 아니라 10시간 전에 나온 거니까 오늘 나온 거죠. 자, 실적이 기대에 이하고 테슬라의 매출, 순이익 모두 시장 전망을 밑돌았고, 그리고 출하 증가율이 대폭 둔화했다. 테슬라는 향후 전망을 좀 비관적으로 판단했다. 테슬라는 현재 회사가 두 개의 거대한 성장 파도 사이에 끼었다. 그래서 두드러지게 둔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경고는 이사회에 대한 경고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수년 전만 해도 이 전기차 없이 못 파는 극도의 수요 초과 상태에 있었던 테슬라의 이 같은 비관 전망은 생소하다. 왜 이런 이제 안 좋은 얘기를 하냐면 결국에는 혁신이 필요하다. AI를 도입해야 된다. 자율주행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위기감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위기감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아이고 정준님 뿌리님 가입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래서 목표 주가가 하향이 됐죠.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20일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 목표 주가를 380달러에서 345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면 퍼센트 계산기를 좀 찾아서 약 한 9.21% 정도 하락한 거거든요. 목표 주가가 마이너스 9.21% 하락한 거예요. 그러면 주가도 이만큼만 빠진다고 하면 지금 현재 가격은 사실 매수 가능한 구간대죠. 자, 모델 2 이게 중요한데, 아유 정준이 감사합니다. 자, 테슬라가 내년 중반 모델 2를 내년 중반에, 그러니까 25년이죠. 25년에 모델 2를 생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잠시만요. 제가 이거 중국에도 이거 본 것 같은데, 중국 테슬라 저가. 이거는 중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건도 좀 저렴하게 나온다 이 소리구나. 자, 오스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하는 거로 방향을 틀었다.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부품 협력사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내년 중반 새 대량 생산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라면서 이에 대비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니까 레드우드라는 암호명으로 지금 철저한 비밀에 감춰져서 개발을 하고 있고, 이제 조금씩 변해가겠죠. 모델 2 생산 라인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근데 보통 주가는 내년에 모델 2 생산을 한다. 그러면 주가 같은 경우는 이 생산 가능성만 보더라도 이걸 이제 점진적으로 주가에 반영을 시킬 거예요. 당장은 실적 악화가 떨어지고 업황 둔화가 되면서 수요 부진으로 주가가 내려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사이클은 돌거든요. 사이클은 돌기 때문에 테슬라의 AI 이슈가 한번 들어온다고 하면 이것 때문에 오를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모델 2에 대한 생산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에 대한 기대값이 반영될 거예요. 기대값이 반영되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다시 한번 사이클을 돌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부분을 조금 체킹을 해보면 당연히 업황 불황이 있죠. 전기차 시장에 대한 뚜렷한 수요 둔화는 이미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던 거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종에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쟁사들의 진격인데 우리나라 현대차도 오늘 보면 알겠지만 현대차, 기아차도 어떻게 됐어요? 실적 엄청나게 좋아졌죠.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고 기아차는 주주 환원 정책 중 하나인 뭘 했습니까? 주식 아이씨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아 맞아요. 와 재현님 맞아요. 자사주 소각 이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오늘 자사주 소각을 했죠. 자사주 소각을 하면서 주가가 5% 이상 올랐습니다. 5.8% 올랐죠. 자, 그리고 이제 물론 뭐 중국 전기차기 때문에 중국 시장 자체가 어려워서 비아드에 대한 매수 그 주가는 뭐 큰 폭의 성장이 없지만 결국에는 중국 시장에서는 비아디가 따라오고 있고 동아시아 시장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따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도 계속 볼보나 이렇게 계속 치고 올라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경쟁사들이 진격이 전체 파이를 나눠 먹을 거예요. 그럼 결국에 이 업황 불안이 빠르게 개선이 되어야만 이 파이가 확장성을 가지면서 테슬라의 수요 둔화도 증가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물론 테슬라가 이제 선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다 무너뜨릴 수는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XAI라는 회사의 독립 가능성인데 이거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AI를 분사하느냐 아니면 테슬라 안에 놔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 사회에서는 AI 회사를 테슬라 안에 뒀으면 좋겠죠. 그런데 왜 반대하느냐? 말씀드렸다시피 머스크의 의결권이 올라가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냥 자기네들 이 사회에서 자기네들 권한으로 다 이제 해가지고 허락 받고 뭔가 했으면 좋겠는데 머스크는 통제가 안 되는 인물이니까 보수적인 이 사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AI 좋다, 좋은데 이건 아니다. 근데 머스크 같은 경우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AI 이거 회사 본인 거야. 혼자 거예요. 본인 거야. 그냥 나 여기다가 투자 받아서 혼자 할래.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AI 사업에 머스크가 신경을 쏟는다. 그러면 테슬라에 들어가는 이제 시간이 투입하는 시간보다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이 더 많아지겠죠. 물론 테슬라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긴 하지만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나중에야 다시 이렇게 지원하고 왔다 갔다 하겠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기대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이 분산돼서 나간다고 하면 악재죠.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이제 테슬라에서도 머스크를 이제 지원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계속 체킹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을 살펴본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저가 EV 차량 아까 얘기했던 레드우드 모델 2죠. 모델 2 차량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느냐 마느냐 이건데 이거는 사실 2025년도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2024년 초반에 논의를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긍정적인 호재로 다가오려고 하면 모델 2에 대한 생산 그 시기가 빨라진다 라고 하면 이게 긍정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어찌 됐든 그것도 하반기나 돼야지 가능할 거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금리 인하에 따른 수요 증가인데 이거는 이제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금리 인하가 된다. 금리가 높아서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구매를 꺼려 하는 거지. 자기네들 테슬라에게는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인데 결국에는 금리 인하는 확정적이잖아요. 금리 인하는 확정적이고 이 확정적인 금리 인하 때문에 향후 테슬라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더 빠르게 열 수 있다. 라고 되면 당연히 수요 증가가 일어나겠고 그렇게 되면 하반기부터는 예측대로라면 하반기부터는 판매량이 증가해야 되겠죠.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면 수요가 증가하는 거니까 많이 팔리면 당연히 마진이 올라가겠죠.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구간 동안 이런 시간 동안 여기가 되는 시간 동안 이 원가 절감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이 원가 절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얼마나 상승을 많이 하느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인도 공장에 대한 설립도 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일 거라는 분석글들이 많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보다는 인도다. 미 기업들 글로벌 공급망 선호도 보니까 인도 쪽에 많이 들어가고 있다. 막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 이제 관세 인하 이슈가 뜨긴 하는데 이제 인도의 공장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인도의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테슬라가 인도 정부로부터 부정적인 소식을 전해받았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관세를 그러니까 기업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베트남으로 공장 설립을 할 때는 국가의 세제 혜택을 지원받는 걸 약속받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야지 공장 설립하고 거기 투자 비용을 빠르게 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없이 진행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테슬라도 지금 인도의 정부에다가 관세, 철폐, 조세 인하 등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도 정부는 거절을 한 거죠. 인도 국내 자동차 회사가 이와 같은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인도 정부도 주춤하고 있다. 근데 뭐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니까. 이 부분은 결정된 건 아니니까. 근데 테슬라가 인도 공장을 설립하게 되면 이거는 또렷한 원가 절감으로 오겠죠.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당장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않는다. 다만 테슬라가 지속적으로 전기차 제작에 대한 자, 테슬라가 지속적인 원가 절감에 대한 그 의지를 피력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원가 절감을 계속하고 있어요. 테슬라 중상하에서 원가 40% 절감한 모델 생산을 시작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실적에 대해서 마진이 문제였잖아요. 마진을 영업이익률을 올리는 방법은 원가를 절감하거나 아니면 판매량을 올리거나 뭐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근데 어쨌든 원가 절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 중국에서 생산한 자동차들이 미국에서는 팔기 어렵지만 해외 우리나라나 이런 데서 팔리게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메꿔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생긴 영업이익률은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 그래서 당장 만들어진 실적 부분에서 원가 절감이 수요 증가가 조금이라도 더 증가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상 실적 부분은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실적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면 되는데 이게 주당 순이익이니까 그러면서 지금 보면 매출액이 233억 5천 달러에서 251억으로 늘었죠. 증가했죠. 매출액이. 수익이 251억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어차피 원가 절감이 되게 되면 이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예상 컨센서스가 문제인 거지. 사실 컨센서스가 낮았다고 하면 이 컨센서스가 0.69, 68 뭐 0.7 정도였다고 하면 당연히 서프라이즈가 떴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다음 이제 1사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컨센서스를 보수적으로 잡을 것 같아서 1사분기에는 오히려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서프라이즈로 발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주가적인 부분에서 지속적인 하락이 되는지 이게 더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살펴보면 어찌됐던 간 테슬라가 가야 될 길은 당장은 둔화의 길이다. 둔화의 길인데 어찌됐던 간 주가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이 지금 둔화가 된다라고 해서 계속 주가가 내려갈 거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에서 체킹을 하게 되면 자, 보시면 여기를 볼게요. 이게 여기가 뭐냐면 이게 이제 3, 4분기 테슬라 실적 발표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떨어졌죠. 여기 19일날 발표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새벽에. 보이시죠? 그냥 개파락 딱 나와버렸다고요. 그러면서 이때 테슬라가 얼마가 빠졌었냐면 여기서 저가까지 약 마이너스 20% 빠졌어요. 그러면 지금 기준에서 보면 그냥 저 정도 됐다. 저때 실적 쇼크나고 마이너스 20% 정도 빠졌으니까 이번에도 실적 쇼크나고 마이너스 20%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봤을 때 종가가 207불이었으니까 $166불까지 빠져야 돼요. 지금 이 기준으로 보면 166불까지 빠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데이터 기준으로는. 그런데 이때는 뭘 같이 살펴봐야 되냐면 요때는 시장을 같이 봐야 돼요. 시장. 글로벌, 그러니까 나스닥 시장을 같이 봐야 돼요. 자, 10월 19일이죠. 10월 19일이면 요때란 말입니다. 요때. 이게 10월 19일이에요. 여기가 10월 19일이고 그 다음에 주가를 보면 나스닥 지수가 하나, 둘, 3, 4, 5. 5거래일간 하방 압력을 받았죠. 그러면서 나스닥 지수가 얼마 떨어졌어요? 대략 마이너스 4.7% 정도 빠졌단 말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4.7% 정도 빠졌고 5거래일간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 자 보시면 실적 발표 나오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9거래일 만에 반등했어요. 9거래일 만에. 그런데 지금 나스닥 지수가 어때요? 지금 문제는 지금의 나스닥 지수인데 지금 테슬라가
시간에서 마이너스 7.6% 하락 중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예전 기준을 보면 엄청 떨어졌어야 돼요. 뭐가? 나스닥 지수가. 자, 그럼 지금 현재의 나스닥 선물 지수를 보면 안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AI와 AI 관련 반도체,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AMD, 그리고 이제 뭐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시장은 오를 거고, 시장이 오르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는 소리는 떨어질 것도 덜 떨어진다는 소리요.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떨어지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면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돈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테슬라 혼자만도 떨어질 수 있지만, 미국은 이제 그런 게 하락하게 되면은 미친 듯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어찌됐던가 시장의 반등이 테슬라의 하락을 방어해 줄 수 있다. 그러면 결국에 반영도 척도상, 반영도 기준상 이번 실적 쇼크를 잘 선방하게 되면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시나리오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테슬라의 주가를 보면 강한 지지 구간이에요. 테슬라의 강한 지지 구간입니다.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주가 기준으로 보면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업황이나 수요적인 부분이나 테슬라의 방향성을 보면 너무 긍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자, 보시면 아까 전보다 많이 올라왔죠. 아까 전에 막 저희가 볼 때 이렇게 떨어졌었잖아요.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본장에서 가면 흔들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부터 반등을 시작할 거예요. 이해되셨죠?